앞쪽으로 오시면은 오피스텔하고 기숙사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네. 오피스텔에는 네. 테라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란다나 그렇죠. 발코니나 네, 없죠. 없습니다. 네. 스카이폴리스 모델하우스에 미처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자세하게 구경시켜 드리려고 이제 유닛 구경에 나섰습니다. 네, 팀장님, 이곳 네. 스카이리움이라는 곳이 기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기숙사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네. 스카이리움 기숙사.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호실이 네. 1173개 호실이니까 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수용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네. 수용 인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시설로서 기숙사가 필요해요. 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네. 이제 모델 유닛은 전용 면적이 8.5평, 그다음에 분양 면적이 17.5평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아시잖아요. 네. 오피스텔처럼 오피스텔형 기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현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방, 그 다음에 샤워실, 북박이장, 중문을 두고 이쪽이 이제 거실, 주방 함께 쓰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침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침실 공간을 열면은 이제 테라스가 나오죠. 한번 보시죠. 네,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이 들어오시는 그 현관 입구가 돼요. 이제 현관이 되면서 네. 한번 열어보시면은 어, 신발장 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상부장하고 하부장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인덕션 2구짜리도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드럼 세탁기, 네. 그 다음에 후드까지 전부 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화장실이 됩니다. 샤워실이 되는데 네. 따로 이제 샤워 부스까지 이거 설치를 해놔가지고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슬라이드장까지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냉장고, 그 다음에 밑에 냉동고 또 요것도 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납장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신발장도 그렇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 수납 공간은 이제 주방에 딸려 있는 수납 공간이고, 네. 이쪽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붙박이장이죠. 충분히 많은 옷을 가지고 오셔도 수납 공간이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 때 조심해. 지금 여기 보신 게 이제 주방 겸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 공간이고 이제 분리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중문 설치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으시면은 안쪽 침실에서 일도 할 수 있지. 주무실 때 거실만 분리돼서 사용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넓게 쓰시려면은 중문을 오픈해 놓고 인류가 삶의 함께 신화를 쓰셔도 이루는 되고, 곳. 지식문화 이쪽이 이제 복합센터 침실 공간이 의사강변 기본적으로 스카이폴리스. 침실 공간이 되고, 더 앞쪽으로 오시면은 오피스텔하고 기숙사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네. 오피스텔에는 네. 테라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란다나 그렇죠. 발코니나 네, 없죠. 없습니다. 네. 요새 오피스텔도 뭐 아파트리라 해가지고 오피스텔도 베란다 공간을 만들어요. 아. 만들긴 만드는데 그거는 네. 전용 면적 안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그렇구나. 10평이다 그러면은 2평 정도 베란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8평만 쓰는 거죠. 근데 기숙사 저희는 네. 전용 면적이 아까 제가 들어올 때 8.6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만 8.6평입니다. 제가 서 있는 테라스는 서비스 면적이에요. 오피스텔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네. 이 부분입니다. 이사 간다. 난방이 어떻게 되냐? 네, 난방 중요하죠. 저희는 지역 난방공사에서 직접 끌어놨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네. 중앙 난방이나 그런 것보다는 관리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옵니다. 마친 뒤 기숙사 하면은 이제 공용 화장실, 뭐 이제 2층 침대 이런 거 생각했는데 맞아요. 거의 뭐 정말 세련된 나만의 공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네. 앞에서 들어올 때 오피스텔형 기숙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매가 되는 물건인지 안 되는 물건인지, 그 다음에 대출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대출이 된다고 하면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은 관리비를 걱정합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를 싼 데를 막 알아보듯이 네, 관리비가 세입자한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모델하우스 나중에 방문하시면 모델하우스 보시고 관리비도 상담 받으셔가지고 자세한 내역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이제 상담 받아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고 저렴합니다. 다른 지식산업센터에 비해서도 또 메리트가 저렴합니다. 있을까요? 예.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아파트 네. 같은 경우에도 네. 나홀로 아파트 1개동, 2개동, 3개동 있는 것보다 네. 대단지 아파트가 관리비가 저렴하듯이 네. 지식산업센터도 저희가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는 쉽게 말해서 나눠서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는 그런 건물들이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적게 나갑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꼭 키포인트로 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수 그리고 기숙사가 지금 보신 거는 이제 원룸이에요. 네. 원룸인데 분양가는 이제 1억 한 5천에서 아까 6천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 모델하우스에는 없습니다 따로. 근데 이제 투룸도 있습니다. 네. 방 2개짜리가 투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분양가가 3억 정도, 3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남쪽과 그다음에 저희 건물이 보이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보이는 방향 두 군데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그러면 일반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뭐 일반 사람들도 다 분양 받으시고 투자하실 수 있고 소액 투자 가능한데 조금 기숙사가 조금 오피스라고 틀린 거는 네. 입주하시는 분들 있죠. 네. 임차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 그 스카이폴리스 산업센터 내에 근무하시는 분에 한해서 네. 이렇게 임차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기숙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똑같은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 요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그 지식산업센터가 1,173개 호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거기에 수용 인구가 예상 인구가 12,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기숙사 호실은 392호실밖에 안 돼요. 아,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은 뭐 지식산업센터를 많이들 이렇게 투자 쪽으로 고려를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만 계속 해오신 분들은 생소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래도 기숙사가 좋아. 그러면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서두르셔야지. 저 호실이 몇 개 안 남은 상황이에요. 저희는 어차피 지금 선착순 분양이기 때문에 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조기 마감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네. 바쁘시더라도 한번 오셔가지고 직접 남은 그 층하고 호실을 확인한 다음에 지정을 하셔야지만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즘 이제 오피스텔이 하도 많아가지고 공실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예, 예.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상권 지역에만 짓게 돼 있어요. 주거 지역에는 못 짓고 상권 지역에만 짓다 보니까는 A 오피스텔, B 오피스텔, C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근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내에만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피스텔하고 봤을 때에는 오피스텔은 이제 공급 가행이 많이 일어나죠. 공급 가행이 많이 일어나는 반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물건이 없다 보니까는 네. 선점해서 분양만 하시면은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임차 맞추기에는 어렵지 않다. 네. 오히려 나중에 이런 말 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피 있죠. 네. 피 뭐 이게 전매됩니다. 어.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매 네. 금지예요. 아, 분양권 전매. 네.
그런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만 딱 넣고 저희 준공이 네. 2022년 한 2월경이에요. 네. 앞으로 2년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네. 준공이 하기 때문에 계약금 지식산업센터 그 사무실도 똑같고 기숙사도 똑같습니다. 조건은 계약금 10%입니다. 네. 계약금 10%만 내시고 더 이상 내실 게 없어요. 중도금은 전부 다 무이자 대출로 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내실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1년 있다, 2년 있다 잔금 안 치르고 약간 피 목적으로 살짝 접근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다. 왜? 다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비해서는 지식산업센터하고 기숙사, 쉽게 말해서 사무실하고 기숙사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네. 당장 계약하셔도 내일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출도 많이 된다는 거. 네, 우리 팀장님께서 네. 중요한 팁 주셨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걸 아셔야 돼요. 전매가 되는 물건인지 안 되는 물건인지, 그 다음에 대출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대출이 된다고 하면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요거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 결과치가 나오거든요. 그게 수익률이죠. 네. 여기까지 조금 설명을 네. 드리시면 아마 오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또 저 같은 투자 초보자들을 직접 맞습니다.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